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한국에서도 방공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다수의 군사시설이 파괴되고 심지어 민간인들의 피해 소식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는 아비규환의 상황으로 수도 키예프 함락 공포가 커지자 끝없는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탈출을 위해 밖으로 나와 모두 서쪽으로 향하면서 도로는 수십 킬로미터가 마비되고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으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총동원령까지 내리면서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첫날에만 16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대부분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일부는 중거리와 순항미사일도 포함됐다고 언론은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역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폭격을 맞으면서 방공망 부재에 따른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에 크림반도를 내주고 미국 등 서방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 배치 등 방공무장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었지만 러시아 도발 우려, 친러 세력의 첨단 기술 유출, 우크라이나군의 운용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서방의 첨단 방공무기가 배치되지 못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방공체계는 약 30여 년 전인 구소련 시절 때부터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최첨단 미사일을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크림 사태 당시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방공체계의 첨단화에 나섰다면 이번 러시아의 침공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러시아군이 지상군 투입 전 미사일 포격으로 상대를 먼저 제압하는 작전을 펼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공체계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는데요. 이번 러시아 침공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첨단 방공망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큰 관심사 중에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해진 방공무기 체계 관련해서 한국의 방공망은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재 사태로 인해 한국의 방공체계가 또 한 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최근 우리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중 종말 단계 상층을 담당할 LSAM과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LAMD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험 발사에서 드론 및 무인기 방공작전에 사용하려고 개발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도 함께 선보였는데요. 이번 시험 발사는 예정했던 것보다 더 빠른 일정으로 잡힌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탄 위협으로 군 안팎에서 조기 개발과 빠른 전력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월 27일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올해만 8번째 무력 시위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긴장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 북한도 미사일을 발사해 그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군은 한국의 첨단 방공망 개발 완료 목표를 더 빠른 일정으로 앞당기면서 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시험 발사를 마친 한국의 LSAM과 LAMD, 레이저 대공무기 등 앞으로 곧 도입될 한국의 방공망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군 당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 중의 하나로 꼽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과학 연구소 주관으로 충남 태안군 안흥 종합시험장에서 LSAM의 첫 번째 시험 발사가 진행됐는데요. 이날 발사는 개발 중인 미사일 비행 성능 테스트를 위해 진행됐으며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미리 설정한 탄착점에 정확히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현을 위한 핵심 요격 미사일입니다. 2024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는 장거리 대공 무기 체계로서 고도 40에서 70km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2027년 이후 전력화한다는 방침인데요. LSAM이 실전 배치되면 요격고도 40에서 150km인 사드가 상층부를 방어하고 하층부는 요격고도 15에서 40km인 패트리엇 팩3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가 맡으면서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됩니다. 우리군은 기존의 2024년을 목표로 LSAM을 개발해왔지만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조기 실전 배치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공군도 미사일 방어를 지휘하는 방공유도탄 사령부를 다가오는 4월에 미사일 방어 사령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사일 방어를 책임지는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 방공유도탄 사령부는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등으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확대 개편되는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 역시 북한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핵심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확대 개편은 LSAM의 빠른 전력화와 우주 영역에서의 미사일 방어 능력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앞서 1월 23일 방위사업청장은 공식적으로 천궁 블록 2보다 요격 속도가 향상된 개량형 천궁 블록 3의 개발을 시작함과 동시에 요격고도 100km를 넘어서는 사드에 준하는 LSM 블록 2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체계의 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방공 체계와 더불어 우리의 기술로 빈틈없는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사업이 빠르게 결정된 이유도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천궁 블록 2와 이번 시험 발사한 LSM은 2010년대 초반 당시 북한의 주력이었던 노동과 스커드 시리즈에 대응해 두 차례의 요격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발된 모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6년 6월에 무수단 발사에 성공했으며 당시 무수단은 종말 단계에서 마 7 이상의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패트리엇 팩3와 천궁 블록 2의 요격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군은 급히 미국을 통해 사드를 도입함은 물론 패트리엇 팩3 MSE-64발을 긴급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제 패트리엇 팩3 MSE의 발당 가격이 50에서 60억 원 수준으로 지나치게 비쌌고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자 중국은 비이성적인 수준의 발작을 일으키며 극심한 반발을 보였었는데요. 그 후 국내에서는 내부적으로 방공체계를 독자 개발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했었지만 몇 년 동안 기술을 갈고 닦은 현재 한국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LSM은 지금까지 2회 이상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무엇보다 LSM 블록 2의 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는 해외 수요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에 공개 발사된 LSM은 앞선 수차례의 발사 성공을 바탕으로 국방장관을 초대해 LSM의 성공적인 개발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최초의 발사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LSM의 발사 성공 덕분에 방사청은 LSM 블록 2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천궁 블록 2에 이어 천궁 블록 3는 물론 새롭게 개발된 LSM 블록 2까지 UAE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UAE 국방부 관계자가 천궁2 구매 당시 LSM 사업에도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미국의 사드급으로 확장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갔다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예멘 반군 후티가 UAE 아부다비를 공격할 당시 사드의 첫 실전 요격이 진행됐었는데 미국의 방공미사일 가격이 상당히 비싸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드에 대응되는 LSM2의 가격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패트리엇 팩3와 동급의 천궁 블록 2의 가격은 미국제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첫 해외 수출이었고 요구 수량도 많은 점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성능은 동일한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산 무기의 가격이 미국제보다는 확실히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LSM 블록 2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에도 더 많은 수량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10월 미 국방부는 사우디의 사드 시스템을 약 18조 원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도입 계약 내용을 보면 다른 나라가 도입했던 비용보다 조금 더 비싸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사우디 정부조차도 사드의 높은 비용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실제로 러시아를 통해 사드와 동급이면서 가격이 저렴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계획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제정된 미국의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이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한 국가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었는데요. 이 통합제재법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국가는 쿼드의 일원인 인도 정도였고 터키가 S-400을 도입했다가 엄청난 제재를 당하고 있으며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제 무기 도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상 사상 최대의 경제 제재를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사우디가 러시아 무기를 더더욱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가 무리수를 두면서 러시아의 S-400 구입을 검토했을 정도로 사드의 가격은 매우 비싼데요. 물론 아직까지 사드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경우 한국이 사드급의 무기 체계를 개발할 경우 충분히 사우디에게도 수출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그 외의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나 현재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한국의 첨단 방공 체계는 가성비가 확실히 탐나는 물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LSM 시험 발사 소식과 LSM2 개발 소식에 전세계 많은 군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국은 이외에도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 레이저 대공무기, 한국형 레일건 등 추가적인 무기 개발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